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가 막힌 일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작년 연말에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IT 개발자로 취업해서 2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적성에 도무지 맞질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일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고 돈보다도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스트레스로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결국 회사를 3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고 1년 정도 쉬다가 퇴직금과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 저희 집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이 남자는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카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 회사 들어가기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거길 왜 제 발로 나왔어요? 너무 아깝다 진짜. 저는 회사 그만둔 이후로 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경쟁에서 탈락한 패배자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그래서 소개팅 이후로 안 만나려고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전날에 말실수를 크게 했다며 미안하다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성희 씨 죄송해요. 지금 하시는 일도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주제넘는 소리를 했었네요. 아마도 제가 소개팅 내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눈치채고 수습을 했던 것 같아요. 첫인상은 좀 별로였지만 몇 번 더 만나보고 나니 능력도 있고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기간 1년 반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난 이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많이 오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경기도에 지은 지 5년도 안 된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분양을 할 때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었고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돈과 살고 계시던 집을 처분하여 이사를 오셨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그 집을 분양받고 난 뒤에 얼마가 올랐느니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며 시댁 집안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집은 지은 지 20년도 훨씬 넘은 서울의 18평 작은 아파트였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그 공장 부지 주변이 발전되어 크게 시세 차익을 남기시고 회사를 정리하셨어요. 그 이후로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제 부모님은 이사도 자주 다니시고 살고 있는 집에 크게 연연하는 타입이 아니세요. 큰돈을 들여 신축 아파트나 좋은 주택에서 사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시고 가진 돈의 대부분은 상가와 건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거의 10년 전에 사서 월세를 놓고 계시다가 집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곧 재개발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저희 아빠가 그 집을 서울 숙소처럼 이용하시며 지내고 계세요. 원래 제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거기가 아닙니다. 용인의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거기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엄마가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4마리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사는 건 좀 힘들어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넓고 깔끔한 집인데 경매로 비교적 싸게 나온 걸 아빠가 매입하셨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식구들이랑 살려고 지은 거라 예쁘게 정성 들여 잘 지어놨는데 하던 사업이 쓰러지면서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마는 강아지들 때문에 거의 그 집에서 지내시고 아빠는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아빠가 작게 운영하는 사무실도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일을 서울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늦게 끝나는 날엔 서울집에서 주무세요. 그렇다 보니 서울집은 거의 숙소 개념으로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갖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아빠도 은퇴하시고 엄마랑 같이 편하게 사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요즘에도 경매로 나온 건물이나 땅을 직접 보러 다니시고 대부분을 상가와 건물도 직접 관리하시며 바쁘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겉으로만 보면 전혀 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강원도나 지방 험한 방방 곳곳을 다니시기 때문에 10년도 넘은 쌍용차를 타고 다니시고
옷차림도 활동하기 편한 등산복을 주로 입으시다 보니 누가 보면 현장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각종 중장비나 용접과 전기공사까지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터질 때마다 아빠가 직접 출동하세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이 우리 아빠를 건물주가 아닌 관리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일도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이야기와 상관없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제 남자친구가 우리 아빠 사는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깜짝 놀라던 얼굴을 기억해요. 5층짜리 낡은 아파트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4층이라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빠가 예전부터 쓰던 낡은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보며 저희 집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을 거라 짐작을 했을 것 같아요. 용인집으로 부를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일단 서울집으로 먼저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인은 멀잖아. 그냥 엄마한테 하루 서울 올라오라 하면 되니까 그 친구 아파트로 데려와. 서울집이 좁고 낡은 데다 제대로 살림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 손님 맞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거기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 뭔가 생각이 다 있으셨겠죠. 저는 굳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번다 못 번다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들한테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가 내 인생을 크게 좌우한 건 사실이지만 남한테 그걸 알려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아빠는 특히나 자기가 돈이 있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봤자 돈 빌려달라고 하는 놈들만 꼬인다고 하시면서 더욱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을 때도 말은 가까우니까 서울집에서 보자고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저희 집안 재산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좁은 18평 아파트 거실에서 엄마가 용인집에서 해오신 음식들을 먹으며 첫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뭐라 말은 안 했어도 저희 집을 둘러보면서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날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는 큰 사건 없이 마쳤는데 다음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다지 크게 고생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시며 돈을 잘 벌어 오셨고 제가 중학교 때 회사를 정리한 뒤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건물을 늘리시면서부터는 더욱 돈 걱정을 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집안에서 외동딸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셨고 제 직업이나 학교에 대한 간섭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카페도 제 돈이 상당 부분 들어있지만 부모님이 창업 비용을 많이 도와주셨고 일단 제 가게가 있는 상가 역시 아빠 소유예요. 매달 아빠한테 계약된 금액의 월세를 내고는 있는데 이래저래 그 이상으로 돌려받아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남자친구의 말에 그다지 고생하며 살진 않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네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는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정말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기능도 많고 살기에 좋다고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보안도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비싼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고층이라 전망도 좋았고 새 집이라 깔끔하고 아파트 단지 내부 조경도 정말 공원처럼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좋은 전망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들을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이 왜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서울에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를 한두 채 더 사겠다는 입장이셨고 엄마는 마당 있는 집에서 작게 텃밭도 기르고 강아지들과 맘 편히 사는 게 더 좋다고 하시니 아마도 두 분은 평생 이런 아파트에서 사실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저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신혼집은 남자친구 쪽에서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집 구할 때 보태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 하시네요. 괜히 사돈댁에 부담될 수 있으니 예물도 너희가 하고 싶은 걸로 맞추고 예당 같은 것도 자기들은 생각 없으니 일절 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신혼집에 혼수도 비싼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고 나중에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그때나 제대로 된 것들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가 부모님한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럼 그냥 최대한 아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저야 좋았습니다. 제 돈도 아끼고 우리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시집 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 자꾸 우리 집안 형편을 들먹이니까 조금 기분이 묘하긴 했지만 집도 얻어주고 저는 돈 쓰지 말라고 하시니 굳이 내가 나서서 사실 우리 집안이 여유가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죠. 부모님에게 시댁에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더라 말씀드리니 아빠는 요즘 세상에 큰돈 안 들이고 시집을 잘 간다며 아주 흡족해 하셨고 엄마는 그래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는데 어떻게 혼수며 예단이며 하나도 안 하고 보낼 수 있겠냐고 말하셨어요.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시집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시댁에서 두고두고 무시한다며 적어도 혼수라도 제대로 챙겨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거의 다 생략하고 예물도 결혼 반지만 맞출 생각이었지만 혼수는 엄마 말대로 제대로 할 계획이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이후에도 서로 정확하게 얼마나 벌고 있는지 수입을 전부 오픈하진 않았어요. 대충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제 카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충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카페 위치가 좋은 편이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한 달에 이것저것 떼고 나서도 남는 게 1,000만 원 이상은 되었습니다. 물론 아빠 덕분에 가게세가 들지 않아서 이 정도 남는 거지. 주변에 물어보니 이 근처에 이 정도 평수 1층 가게면 월세가 최소 350에서 500만 원 가까이 한다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제 한 달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매출 말고 너가 실제로 남겨서 가져가는 게 얼만지 그걸 얘기해야지. 저는 월세가 나가는 게 없어서 진짜로 재료값이랑 전기세, 세금 기타 잡비 빼고 나면 전부 제 순수익이에요. 어차피 일주일에 5일 이상 직접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달려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본인 생각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저를 수익도 얼만지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괜히 나한테까지 거짓말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차피 알게 되는 거잖아. 혹시 집안 기우는 것 때문에 자격지심 생겨서 그래? 지금까지 다른 이야기는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자격지심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사실은 가게 건물주가 우리 아빠라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매출에 비해 많이 벌긴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너희 아빠가 건물주라고? 그 8층짜리 큰 건물이 아버님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건물 전체가 아니라 제 가게가 있는 그 상가 한 동이 저희 아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저보고 수습도 못할 거짓말을 자꾸 하지 말라더군요. 너 지금 괜히 찔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 진짜 왜 그래? 부모님이 가난한 건 너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진짜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은 너희 부모님이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건 또 무슨 신기한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열심히 사셨고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뿐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했는데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 집안 재산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숨겨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 진짜로 우리 부모님이 재산도 없이 가난하게 사신다고 한들 그게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소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안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고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노력에 비해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도 아니면 반대로 운이 없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재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도 있잖아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거든?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너 맘대로 거짓말쟁이 취급해? 이 사람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제가 화를 내니까 자기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끝까지 제가 하는 말을 믿지는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숨길 생각은 아니었고 때가 되면 전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결혼 전에 미리 부모님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이구나. 돈이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해서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전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니 한순간에 결혼할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억울한 건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다음날 저희 가게 임대계약서를 사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고 이런 거 하나 못 믿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너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정년 보장되는 직업에 전셋집 얻어주는 시부모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속으로 웃기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기 싫어서 그냥 참았어요. 그래, 내가 실수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갈 길 가자.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보고 그냥 회사나 다닐 것이지 자영업을 하니까 생각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며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헤어졌고 남인데 더는 말 들어주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바로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 부모님 건물 전부 인증해서 보여주고 그 인간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래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토록 속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아빠 서울집에 인사 왔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집 하나 없다고 엄청 한심해하고 있었겠죠. 저는 적어도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가정교육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